깜깜한 새벽, 아무렇지 않게 울린 휴대전화 알림음 하나가 팬덤의 심장을 단숨에 심어 모드에서 생방송 모드로 전환시켰다. 2,000원. 사랑의 콜센터 출연료 깎아 기부했다더라. 나는 짤막한 문장이 첫 타자였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SNS 타임라인은 순식간에 불꽃놀이처럼 터졌고 샵사인 2,000원 출연료 기부 샵사인 진정한 트로 상자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를 밀어올렸다. 누군가는 무슨 소설이야? 라고 반신반의했고 또 다른 이는 역시 우리 1,000원이라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아니라 팩트였다는 사실이 곧전 방송가를 통해 공식 확인되면서 온라인의 열기와 오프라인의 감동이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했다. TV조선 간판 예능 사랑의 콜센터는 2020년 론칭 이후 매회 시청률 15%를 넘나들며 트로트 예능의 제2전 성기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화려한 세트, 단 한 소절만 들어도 귀를 확 사로잡는 라이브, 그리고 시청자 사연 속 눈물겨운 사연까지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주말 가족 드라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 중심에 트로트계의 클린 콘트라스트라 불리는 2,000원이 있다. 달콤한 미성의 묵직한 저음까지 잡아내는 글은 국민사위라는 별명을 얻으며 괴물급 티켓 파워를 자랑했다. 그런 그가 출연료 삭감을 자청했다니 처음엔 다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소속사 관계자의 설명은 더 놀라웠다. 1,000원 씨는 첫 회 출연 계약 당시부터 최저 보장이라는 항목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신 출연료 일부를 프로그램 이름으로 기부 계좌에 바로 이체해달라고 하더군요. 업계에서는 보통 톱스타급 출연료 책정 시 최소 보장 금액이 필수 옵션처럼 붙는다. 시청률이 부진해도 배우나 가수의 수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0원은 오히려 마이너스 옵션을 넣었다. 자신 몫의 일정 금액을 매회 차감해 사회적 약자 후원에 쓰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박아 넣은 것. 제작진은 처음 듣는 요구에 눈이 동그래졌고 법무팀은 이런 특약은 전례가 없다며 서식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그의 결정 뒤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다. 충북의 작은 시골 마을. 할머니가 운영하던 허름한 분식집 뒤편 방 한 칸에서 그는 라디오 잡음을 잡아가며 트롯과 팝송을 번갈아 들었다. 가끔 어머니 대신들은 복지사에게 받은 희망장학금 봉투가 한 달치의 공과금이자 그의 학원비였다. 그때 품었던 생각이 있었다. 언젠가 노래로 돈을 벌면 꼭 나 같은 아이에게 돌려주자. 가난이 트롯을 향한 꿈을 꺾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그가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떳떳이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 다짐이었다. 출연료 기부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건 사실 우연에 가까웠다. 최근 녹화를 마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작곡가 윤명선이 그러고 보니 너 출연료 삭감한 덕분에 콜센터 세트도 재정비하고 기부까지 했다며 왜 말 안 했냐며 웃으며 던진 농담이 관계자 귀에 들어갔고 그게 입소문이 돼버린 것이다. 윤명선은 한 예능에 출연해 솔직히 처음엔 방송용 미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통장 내역이 진짜더라. 거기서 나도 코가 찡했다고 회상했다. 이야기는 삽시간에 기사로 옮겨졌고 그제야 팬들은 2,000원이 또 한 번 일을 냈구나라며 감격에 젖었다. 2,000원의 선행은 금전적 기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그는 경기도 외곽 재활원이나 시각장애인 복지센터를 조용히 찾아가 작은 음악회를 연다. 본인이 직접 섭외한 기타리스트와 건반 세션만 대동한 작은 공연이지만 듣는 이에게는 1만석 공연장 못지않은 울림을 선물한다. 한 복지센터 관계자는 1,000원 씨는 음향 세팅부터 객석 동선까지 스스로 점검한다. 어떤 어르신이 점자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다음 방문 때는 큰 활자 악보를 인쇄해왔다. 그 정도로 세심하다고 증언했다. 팬들이 그를 트롯계의 햇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연료 삭감 사실이 알려지자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은 찬사가 이어졌다. 시청률 1%씩 더 올려드려야겠다. 2,000원 노래 나오면 TV 음량 2배로 키우자 같은 다짐이 줄을 이었고 실제로 다음 회차의 실시간 시청률은 3%포인트가 급등했다.
이는 광고 단가 상승으로 직결됐고 제작진은 그 추가 수익분을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2,000원의 마이너스 출연료 전략이 프로그램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든 셈이다.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온라인 팬카페 찬원이랑은 기부릴레 챌린지를 시작하며 24시간 동안 모금액 5천만 원을 기록했다. 익명의 팬은 찬원 오빠 덕분에 우리 삶이 풍요로워졌는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다며 어려운 가정 아동들에게 악기 구입비를 지원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출연료를 깎았다는 말은 곧 노래로 받은 에너지를 다시 세상에 돌려보낸다는 의미라며 매달 20일 그의 데뷔일에 맞춰 정기 기부를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방송국 내부 반응이다. 한시피는 2,000원 효과 덕분에 우리가 진짜 예능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다. 시청률이 아닌 가치가 프로그램을 살린다는 걸 체감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사랑의 콜센터는 이번 시즌부터 연예인 게스트 섭외 대신 일반인 참가자를 늘리고 출연료 절감분을 지역음악 활성화 지원금으로 돌리기로 했다. 2,000원이 만든 파장이 콘텐츠 제작 방식까지 바꿔버린 셈이다. 소속사 역시 선한 영향력 확장 계획을 공식화했다. 하반기 예정된 전국 투어 찬원이랑원의 수익금 일부를 지방 소규모 공연장 음향 개선 프로젝트에 쓰겠다는 것. 2,000원은 좋은 사운드에서 태어난 노래는 더 멀리 날아간다. 지방 관객도 서울 콘서트와 똑같이 들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의 말은 쉽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 소속사는 이미 전국 15개군 구를 조사해 리스트업을 끝냈다. 팬들은 이 프로젝트가 최초의 팬덤 주도 지역 문화 개선 운동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번 이슈를 지켜본 대중문화 평론가들은 2,000원을 선한 영향력의 프로듀서라고 부른다. 외모나 가창력으로만 승부하기 쉬운 트로트 시장에서 그는 가치 생산자로 남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음악학자 최서영 교수는 트롯이 촌스럽다거나 복구적이라는 시선은 이미 옛말이다. 2,000원이 보여준 기부서사와 공감 능력은 K트롯을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다시 자리매김시켰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조용하다. 보도자료 한 줄조차 직접 내지 않았다. 그 대신 SNS 프로필에 적힌 상태 메시지만 살짝 바뀌었다. 받은 사랑만큼 돌려줄 때 노래는 더 깊어진다. 팬들은 그 한마디에 수백 개의 댓글을 달았다. 당신의 깊이는 이미 받아 돌려주는 방법까지 아름다운 사람 같은 문장의 줄을 이었고 좋아요는 15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는 어떤 TV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기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저보다 더 필요한 분들이 많다라며 빠르게 화제를 돌리는 것이 그의 습관이다. 이 모든 소식이 전해지는 4위 제작진은 사랑의 콜센터 특별 편성을 예고했다. 제목은 고마워요. 2,000원. 출연진이 2,000원 몰래 준비한 헌정 무대 그리고 그가 후원한 복지관 아이들이 합창단을 꾸려 깜짝 등장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팬들은 벌써부터 그 회차는 시청률 20% 넘기겠다며 단체 시청 인증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연예인이 시청률보다 사람을 움직이는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우리도 매컷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동남아에서 K트럭 전도사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유튜버 아디스는 노래로 돈을 벌어 사회에 환원한다. 이것이 진짜 K소울이라며 2,000원의 영문 이름 키체인을 제작해 판매 수익을 또 다른 기부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한 한류 칼럼니스트는 빌스가 보여준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처럼 2,000원은 트로판 쉐어 마이셀프를 실현 중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글로벌 팬덤은 출연료 삭감 기사가 번역되자마자 하우트 오브 트라트 2,000원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바이럴을 시작했다. 결국 이번 이슈는 한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료 문제를 넘어 연예인의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누구나 빛나는 조명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조명이 끝난 뒤에도 남는 것은 목소리와 마음뿐이라는 사실. 2,000원은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받기보다 더 나누기를 택했다.
그 선택이 낳은 결과는 단순한 선행미담이 아니다. 팬덤이 변했고 방송사가 변했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층 따뜻해졌다. 무엇보다도 화면 넘어 누군가의 삶까지 변화시킬 작은 씨앗이 뿌려졌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밤늦은 편의점에서 귀갓길에 그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누군가가 그 선율을 따라 누군가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낼지도 모른다. 다음 달이면 또 어떤 기부 프로젝트가 탄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찬원이 노래를 부르는 한 우리는 음악이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울림과 인간이 나눌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마음을 함께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울림은 음파처럼 퍼져나가며 또 다른 사랑을 부를 것이다. 결국 사랑의 콜센터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찬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완벽히 구현됐다. 노래는 삶을 치유하고 마음은 노래를 완성한다는 명제. 그가 노래하는 동안 우리는 조금 더 착해지고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진다.